아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뭐라 그러나 정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네이버에다가 한 만불 정도 되는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한 건데 또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이상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를 간단한 걸 낼 건데 어떤 문제를 냈냐면 우리가 막스웰 이퀘이션 아시죠? 이 전자공학 학생들은 잘 아는데 물가하고 그 막스웰 이퀘이션에서 전자기 파를 만드는 수식이 나옵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우리 막스웰 이퀘이션으로 전자기 파를 유도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한테 제가 만불에 대한 금액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구별지어야 되는 전기장에서 어떠한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어떠한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가 그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막스웰 이퀘이션 저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막스웰 이퀘이션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조만간에 올해 네이버에다가 앞에 있죠. 큰 간판에다가 광고를 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되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SBA 과학이라는 주식 계산하는 회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물리를 전반적으로 다 볼 겁니다. 오늘은 물리에 어떤 스토리를 다 볼 거예요. 자, 보면은 물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의 현상을 뭘 한다? 수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연의 현상을 수학적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연이라는 어떠한 것은 몇 가지,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의 현상 7가지. 자, 7가지. 7가지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알겠죠? 7가지 기본 단위를 이용합니다. 알겠죠? 자, 7가지 기본 단위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간단한 뭐가 있느냐면 수소 원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수소 원자다. 자, 원자라는 것은 이 수소 원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단위죠. 그죠? 자, 이것이 모여서 이런 분필도 만들고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고 다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소 원자라는 것은 무엇을 자연현상 중에 우리 물질이다. 그냥 이게 물질이다. 물질. 자,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우리가 보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다. 그죠? 자, 여기에 수소 원자입니다. 양성자와 전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물리의 자연현상의 7가지 기본 단위 중에서 무엇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죠. 무엇을 쓰고 있냐면 수소 원자에 대한 양성자에 대한 뭐가 있죠? 양성자라는 것은 하나의 질량이다. 그죠? 질량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얼마죠?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kg입니다. 여기에 H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전자가 있다. 그죠? 이 전자는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kg이라는 구별을 짓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이 자연에서 물리에서 자연현상 중에서 또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죠? 여기서 전하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 우리가 이야기했죠? 차지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질량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전하. 자, 전하는 여기에 있는 전하, 전자의
전하량이나 양성자의 전하량은 같아.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롬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7가지 기본 단위 중에서 2가지를 물질로 표현하고 있다. 물질이 뭐냐면 질량과 그 다음에 전하. 자, 그래서 기본 단위 중에서 2가지 뭐죠? 질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량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우리는 누가 공부하느냐 하면 고전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하를 우리는 전자기학이라고 왜 그러면 전자기학과 고전역학으로 왜 구분을 지을까요? 구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연현상, 수소 원자에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서의 우리 질량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면 질량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F는 만력력 있죠? R제곱에 G의 M1과 M2의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만력력이라고 그래요. 자, 요 값이 얼마냐면 거의 10의 마이너스 47 뉴턴이라는 힘이 나옵니다. 자, 됐죠? 그럼 전자기학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전하를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전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것을 가지냐면 이러한 것을 가집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원자의 세계에서, 자, 이 원자가 그죠? 수소 원자의 세계에서 보면 질량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47 뉴턴입니다. 그런데 전자기학은 10의 마이너스 8 뉴턴. 이 두 힘은 서로가 뭡니까? 아주 작죠? 거기에다가 또 이 질량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전자의 관점을 보면 전자기학은 10의 매성 거의 39승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전자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학이라는 것은 전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우리가 구분 짓는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요거로 갈 것인가, 어느 시점에 요로 갈 것인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이 커지면 되겠죠. 이게 질량이 커지면 요거는 워낙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여항과 이 전하가 차이가 서로가 합해가지고 0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 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뭘 보고 있죠? 질량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전하가 한 개가 아니죠? 우리 전하는 한 개잖아요. 수소 원자가 여기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10에 23승, 1몰이면 23승계니까 23승 곱하면 얼마입니까? 엄청 많죠? 그죠? 엄청 큰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관점에서 보는 것이 고전역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7가지 기본 단위에서 질량의 관점에서 봤다, 그죠? 자, 질량에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길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암페어가 이제 2019년 올해부터는 암페어가 전하로 바뀝니다. 알겠죠? 전하로 바뀝니다. 자, 전하죠, 그죠? 전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광도가 있어요. 이 광도는 이제 또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광도.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그 다음에 몰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 단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되는 것은 이거 2개다 이런 말이죠. 자, 물질에 대한 것을 정의를 먼저 내렸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한 길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길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좌표계를 썼어요. 자, 이 좌표계를 쓰면서 우리는 길이에 대한 것을 설명했어요. 자, 길이는 그냥 시간에 무관할 때,
시간이 무한할 때는 그냥 길이만 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물체가 무할 때, 움직일 때, 그때를 필요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왜? 공간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계가 꼭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점에서의 P 지점을 우리는 X, Y라고 하자. 이렇게 하자. 뭐 X제로를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를 우리는 그 X축에 얼마, Y축에 얼마, 이것을 우리는 XY 좌표계라고 그러죠. 직각 좌표계 또는 자, 직각 좌표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직각 좌표계를 어떻게 여기에는 각을 주면서 각은 주고 여기에는 R을 변화를 여기 주는 거죠. 여기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R과 세타를 가지고 여기 XY 좌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극좌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극좌표계. 자, 알죠? 자, 우리 극좌표계라는 것은 R이죠. R과 세타의 함수. 자, 여기는 R과 세타의 함수고, 이게 뭡니까? 요거를 우리는 직각좌표계라고 그러죠. 직각좌표계를 X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R은 어떻게 되냐면, 요 R은 여기에 있는 직각좌표계의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R은 뭐가 되죠? X에, 맞습니까? X 아니죠? 여기 전문입니다. X는 여기서 R 세타를 바꾸는 거니까 여기 X는 R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R은 어떻게 되죠? R은 X와 좌표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세타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X는 R과 세타의 함수로 되어 있고, Y는 R과 세타의 함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R은 XY 관계죠. 세타는 XY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극좌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구좌표계도 있고, 우리 구좌표계. 자, 구좌표계라는 것은, 우리가 R이죠. R 세타의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통 좌표계도 있습니다. 원통 좌표계. 이렇게 해서 R 세타의 G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좌표계가 구분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 방향성을 주자 하는 거죠. 방향성을 주는 거죠. 자, 크기가, 요거는 크기다. 그죠? 이거는 크기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크기에다가 플러스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 하느냐? 벡터라고 이야기한다. X와 Y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 벡터라는 것은 꼭 화살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데 차이는 뭐면 화살표. 요런 화살표가 있다는 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똑같은 점으로 P라고 이야기하고 X, Y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 R이라고 합시다. 여기 R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를 적어야 돼? 그냥 R만 적으면 안 되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화살표가 있으니까 여기도 화살표가 방향성을 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 자, 여기에 있는 R은 우리가 좌표계에서 R은 어떻게 되냐면 X 스퀘어 루트 X 제곱 Y 제곱으로 해서 크기만 나타냈죠? 자, 여기에서는 R을 어떻게 적느냐? 요거는 X를 플러스 Y라고 적는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요렇게 적죠? 조금 다르죠? 요렇게 크기만 적은 거와 방향성을 추구할 때는 요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그럼 크기는 얼마인데? 자, 크기는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 절대값을 취하고 X의 제곱에 Y의 제곱. 이것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좀 다르죠? 요거하고 다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X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X라는 것은 여기 보면 X는 R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도 R 코사인 세타인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벡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I라는 요 캡 있죠? I에다가 캡을 씌우는 거. 여기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해서 R 사인 세타의 J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방향성은 크기가
1인 1이고 그 다음에 1인 방향성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질량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질량이라는 우리 자연현상에서 어떠한 거 질량의 어떤 물질이죠. 물질을 보는 데 있어서 질량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전하를 볼 것이냐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질량과 전하의 관점에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정의해야 되냐면 길이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길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좌표계. 자, 우리가 그냥 시간에 무관할 때는 그냥 이런 좌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의 관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빠져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이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길이에다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자, 시간이 추가되면서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좌표계를 이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이동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길이가 하나 여기 있어요. 여기 R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 시간이 T1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을 합니다. 자, 공간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 X, 여기 Y다, 그죠? Y고, 여기가 X입니다. 공간 이동을 하는데,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것을 우리가 좌표를 배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공간 이동을 했네, 이런 말. 자, 그러면 요 두 개 사이에 어떠한 공간 차이가 있겠죠? 여기 공간 차이가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적겠다. 자, 됐습니까? 우리는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라 그랬으니까 델타 R은 그 다음에 R1과 그 다음에 이는 R2다. 그죠?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델타 R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R2에 R1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요것이 뭐다? 우리 공간 이동이다. 자, 공간 이동인데 그냥 이동했느냐? 이동에 생략되어 있는 그 시간을 뺀 값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먼트라는 용어로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보면, 자, 공간 이동이 일어났는데 그냥 공간 이동에 대해서만 설명하느냐? 아니다, 그죠? 무엇을 필요하다 하는 것이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 계산해보자 이러면 그래서 델타 R에다가 무엇을 델타 T를 하자. 무슨 T? T 바이 N이죠. 2에서 T1으로 델타가 아니죠. R2에서 R1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세금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겠다. 자, 이것을 우리는 V라고 하고 AVG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평균 속도.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간이 여기 있는 시간과 여기 있는 시간의 변화가 공간 사이에서 짧은 시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간에서의 이 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적겠다. 이런 식으로 리미터 델타 T를 제로로 두면 이런 말이죠. 자, 제로로 두면 요 말이죠. 그죠? 자, 우리는 델타 T에다가 델타 R을 두면 이거를 우리는 DR의 DT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속도라는 말은 순간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공간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시간의 변화를 주었을 때 무엇을 우리를 얻었냐 하면 뭘 얻었습니까? 속도라는 것을 얻었다. 이런 말이죠. 자, 됐습니까? 자, 저기에다가 무엇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느냐 하면 자, 요 지점에서 이제는 요 지점에서 위치의 함수가 아니고
요 지점에서 순간 속도라는 게 있었다. 그죠?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속도 1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 그럼 요 지점에서도 우리는 속도 2가 있겠죠? 속도 2가 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속도와 속도. 자, 요 안에도 벡터를 들어가는 이유는 왜 들어갑니까? 공간이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런 말이죠. 자, 속도는 자, 2에서 2,1이죠. 그죠? 자, V2에서 마이너스 V1. 똑같이 T2에서 T1이죠. 그죠? 자, 요걸 우리는 A라고 이야기하자. 자, 요 A는 우리는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를 하고, 요걸 우리는 평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자? 약속하는 거. 이 약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것은 약속은 이렇게 하자고 한 거지. 이것이 절대 우리 우주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다고 그랬죠. 평균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A에다가 뭘 하면 리미트에다가 델타 T를 취하면 뭐가 델타 T의 델타 V는 우리는 DV의 DT가 되고 다시 이것을 D제곱 R의 DT. 자, 공간을 몇 번 미분하는 거다? 우리는 가속도를 순간 가속도를 공간을 몇 번, 시간으로 몇 번 나누는 걸 두 번 나누는 것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여기 이제 3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내는 거는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속도라는 사실과 가속도라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에서 이제 뭘 하냐면 4장이 무엇을 내용이냐? 4장에서 5장이 어떠한 것이 내용이 되느냐? 이런 거죠. 자, 4장과 5장은 뭐냐? 자, 우리가 배운 내용에 지금 뭘 배웠냐면 가속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걸 배웠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4장과 5장은 뭐냐면 가속도에다가 뭘 곱한다? 질량을 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F일 거예요. 힘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 4장의 내용은 자, 요가 여러 가지 형태의 힘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뭘 곱한 거? 가속도. 우리는 전압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량의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자, 질량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질량과 무슨 질량? 우리 점질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강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4장과 5장은 점질량에 대해서, 아까 뭐의 질량을 뭐로 본다? 하나의 점으로 보는 것을 점질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 물체를 뭐로 본다? 강체로 본다.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 이 공간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물체가 요렇게 흘러가고 움직인다. 그러면 요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면 되겠죠. 요 점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점질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물체가 요렇게 돌아도 뭐예요? 하나의 회전하는 거겠죠? 요렇게 돌고 있으니까 회전도 되겠죠? 자, 회전도 되고, 변신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물체가 뭐 하면, 그대로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진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동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왜? 가속도라는 것은 뭐다?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운동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속도와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그래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우리는 점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물체가 잘 보세요. 꼭 요래만 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돌고 있네. 그죠? 이런 거 있다면 그런 거는 뭐로 설명해야 돼? 강체로 설명해야 돼. 회전과 병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물체를 강체로 취급해야 된다. 이것이 몇 장이냐면 12장인가? 11장인가? 12장인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요거와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값이 A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바뀌는 행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는 F라고 한 장 F를 우리는 어떻게 R 크로스 F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타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 F라고 했죠. 자, 여기 힘이 있는데 자, 이게 병진 운동이다. 그죠? 근데 R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잡고 제가 이렇게 돌리면 힘을 주면 여기 돌죠. 그죠? 이렇게 돈단 말이죠. 힘을 주면 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힘은 힘인데 우리는 이것을 돌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로는 돌릴 힘, 영어로는 토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거죠. 토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거를 쓰게 됩니다. 똑같은 단위죠. 요것도 하나의 똑같은 힘의 단위입니다. 알겠죠? 힘이라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고난, 돌릴 때, 강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돌릴 힘이라고 병진 운동의 힘과 요 반경, 어떤 R 거리. 우리가 여기서 렌치가 있습니다. 돌릴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사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렌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요게 내가 요게 힘을 줬을 때 돌아가는 힘하고 요게 힘을 줬을 때 힘하고 어떻게 힘이 들게 됩니까? 몰수록 힘이 더 들죠? 내가 힘을, 동일한 힘을, 여기 돌릴 힘인데 내가 힘을 100을 주는 거예요. 100을 주는데, 이런 말이죠. 내가 100을 줄 때, 여기 R1이에요. 여기 R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2라고 했을 때, 자, R2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길면 길수록, 그죠? 여기 길면 길수록 요거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약하게 살 줘도 싹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돌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4장, 5장은 어쨌든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6장이 있단 말이죠. 자, 6장은 뭐냐? 6장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힘을 줬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면 자, 내가 힘을 주면 공간이 이동하겠죠? 이 물체가 움직입니다. 이 지점에서 XI에서 여기에 X 파이널까지 또 이동을 하겠죠? 자,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공간 이동을 하는데, 자, 요 지점에서 요까지 이동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을 하냐면 W라는 용의를 쓰고, 힘에다가 뭘 곱했느냐 하면, 힘에다가 델타 R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요 R은 요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간 이동을 했으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공간 이동하려면 뭘 해야 돼? 에너지 줘야 되겠죠? 여기서 공간 이동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공간이 이동한다는 것은 뭐가 주어진다 해서 항상 에너지가 주어진다. 요걸 우리는 한 일이라고 하고, 여기 영어로 우리는 요걸 정의를 내릴 때 일이라는 것은, 요거 단위는 뭐냐? 에너지 단위입니다. 에너지, 줄이라고 이야기해요. 줄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 5장이라는 것은 저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7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7장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6장에서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요 값을 이렇게 수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만지면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이분이 1mv 제곱이라는 요 수식이 나옵니다. 여기 뭐죠?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약속이죠? 운동 에너지라는 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뭡니까? 여기서 공간 이동하는 거죠. 자, 이 공간 이동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줘야 된다. 이거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에너지를 주문다는 것은 무엇이냐? 공간 이동을 해야 되고, 그 공간 이동에 대한 속도를 제곱하면, 속도를 제곱한다다가 뭐를 곱하면? 질량을 곱한 것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8장, 9장, 뭐 8장까지 한번 봅시다. 8장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어떤 걸 보냐면, 자, 우리는 질량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가속도를 곱하니까 요거 힘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굳이 뭐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할 필요 있나? 그죠? 우리는 곱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질량에다 뭐 곱하면 돼요?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자, 요거 우리는 P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선 운동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 운동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선 운동량이, 요게 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자, 됐죠? 여기에서, 선 운동량이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요 지음이, 요게 뭐냐 하면, 무슨 질량이라고 했습니까? 전 질량이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강체도 질량이 있죠? 자, 요 강체가 있다. 요 강체가, 요 9장, 10장은, 우리가 빼겠습니다. 9장하고, 그 다음 10장은, 요거는, 9장은 상대성이고, 여기 10장은 뭐냐면, 그죠? 10장은 중력인가, 그럴게요. 중력까지 가르쳐주죠, 그죠? 질량, 상대성, 했죠, 그죠? 자,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요게 상대성이로는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 막셀 이퀘이션 그 문제가 그 상대성이로 틀렸다니까 다 설명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 논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거는 놔놓고.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점 질량이라고 했어요? 점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강체에서도, 자, 우리는 강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전하고 병진도 하는데, 여기 에너지는 요것도 점 질량이 되죠? 그래서 점 질량입니다. 점 질량. 자, 그러면 강체에 따른 건 어찌 되느냐. 강체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겠죠? 강체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회전하고 병진하고 두 개를 같이 연결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는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자, 병진하니까 요거와 같은 개념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또 뭐가 있어요? 회전도 있다, 그죠? 회전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여기에서 들어올 거예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 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조금 했어요. 자, 요거는 왜 나오는가?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I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성 모멘트라는 값으로 우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의 dm이라고 I가 있죠. M R, DR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제곱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모양이 이제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I 하면 될 겁니다. I.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가 있다, 그죠? 자, 오메가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오메가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오메가. 항상 오메가는 뭐가 들어있다? 이거 뭡니까? 주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기가 있다. 왜? 왜 주기가 들어가야 돼요? 회전하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나중에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요거는, 여기 이제 요거는, 각속도라 그래요. 자, 또 이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게 선 질량에서 운동량이 됐으니까 요거는 리니어예요.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해요. 자, 모멘텀이라고 해요. UM. 자, 그러면 강체가 뭐
운동하는데 요게 요렇게 운동하지 않고 요 값의 변화를 움직여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쭉 넘어갈게요. 자, 여기 타워에다가 그죠? 요 F 대신에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타워 아니죠? 여기다가 R에다가 이제 뭐가 있느냐면 P를 바꿉니다. 자, 여기는 P를 요렇게 해서 R로 두는 거예요. 자, 요거 하고 요걸 우리는 L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 L을 우리는 각 운동량이라고. 자, 여기에 각 운동량은 여러 가지 형태로 취하는데 I, 오메가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회전하고 있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됐죠? 쭉 넘어왔습니다. 우리 10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10장까지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은 자, 질량의 관점에서 점질량에 대해서는 이런 힘과 그 다음에 운동에는 점질량, 그 다음 손운동량, 그 다음에 강체에 대해서는 회전과 병질이 있기 때문에 돌릴 힘이라는 것과 돌릴 힘에 대한 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 우리를 각 운동량이라고 이야기하자. 여기 뭐 충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겁니다. 큰 그림만 지금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장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가 그 10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갑니다. 12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자, 여기에는, 우리는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동.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자, 요 진동에서는, 여기서는 강체는 우리가 진동하면서 회전하면서 변진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책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점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점 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질량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일 때 좌표 공간에서 한 축만 움직인다. 그죠? 한 축으로 움직일 때 그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여기 움직이지 않지 보이지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공간이 자,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게 X입니다. 요게 T입니다. 요거 차원이 무슨 몇 차원입니까? 네? 2차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인터넷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차원이 아닙니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본 거죠. 내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요 물체가 내 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 눈이 여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상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여기에서 눈을 보면 요거는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공간에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니까 이러한 행태를 취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같이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우리가 시간은 우리가 차원이 아니다 그랬죠? 아시겠죠? 그래서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것을 차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차원이 아니에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길이에 해당이 되지 않다. 그죠? 벡터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벡터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벡터를 취하면 된다, 안 된다? 거리에다가 시간 벡터라는 것을 취해버리면 순간 이거는 우리가 벡터 나누기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고루한 거예요. 12장은 진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의 1차원이 물체가 움직이면 여기 있는 질량 M이라는 이런 점 질량입니다. 점 질량이 움직이면 이러한 행태를 취하는데 요거에 대한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파이까지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상수입니다. 위상각이라 내가 출발하는 출발점이 말하는 거야. 출발점이고 요렇게 돼요. 여기 오메가가 있네. 여기 오메가가 있네. 오메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주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12장이 그러한 내용으로. 자, 요 12장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스프링, 요걸 가지고 응용한 것이, 뭡니까? 여기다 스프링을 하나 달고, 여기다 스프링 K 상수를 달고, 여기 질량을 두고, 요 질량에 의해서 왔다 갔다 상하로 움직일 때에 무슨 운동? 우리는 단조화 운동이라고 얘기해서, 심플 하모니 오실레이션이라는 모션을 취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기 줄로 달려 있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진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2장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책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왜? 원래 책은 있잖아요. 이 책을 볼 때, 뭘 봐? 목차를 잘 봐야 돼. 목차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목차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12장 있다. 그죠? 12장. 13장은 뭐죠? 13장은 제가 봤을 때, 12장, 13장이. 자, 13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장과 14장, 그 다음에 14장까지가 우리는 같이 얘기해야 들어가요. 14장까지. 자, 파동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파동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역학적 파동이라는 것과 파동이라는 것은 뭐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물체가 진동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웨이브를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적을 들어오는 이유는 모든 물체가 진동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파동이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 요거 움직이면 요거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파동이죠, 그죠? 자, 파동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파동이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동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역학적 파동과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학적 파동과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전자기학적 파동. 자, 오히려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학 파동의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학적 파동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역학적 파동은 뭐의 관점이냐면 질량의 관점이죠, 그죠? 질량의 관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매질이 필요합니다. 전자기적 파동은 매질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중력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필드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은 존재하는데 질량이 움직인다고 해서 어떤 중력장이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에너지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자기적 관점은 전기장이 뭡니까?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존재하고, 또 전하가 뭐하면 가속하면 뭐가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자기적 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질이 필요 없어요. 자, 여기는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역학적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냐. 자,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Y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기다 그냥, 여러분 이제 벡터를 좀 띄웠으니까 그냥 바로 적을게요. 뭐, Y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Y 하나 적을까요? 이렇게 일단 간단한 1차원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자, Y라는 관점이 있는데, 볼게요. 제로에 sin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에서 그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수식과 여기에 있는 수식에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공간에서 여기서 움직였죠?
근데 요거는 Y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 한데, Y라 하니까 여러분 함수로 뭐 이게 공간 좌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할게요. 에너지. 자, 에너지라고 합시다. 자,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요 말은 에너지가, 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파동 에너지라고 합시다. 자, 에너지가 뭐로 가고 있다? X축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시간의 변화를 주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보면, 어떤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데, 여기에 이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지점에서 제가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주면, 여기 올라가죠, 그죠? 자, 내가 여기 지점에 딱 에너지 줬다면, 에너지를 주니까, 요 놈이 공간을 가고 있다. 가는데, 공간이 어찌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또 뭘 하고 있네? 진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도 공간에서도 진동하고, 시간에도 진동하고, 두 가지 동시를 하는 것이 에너지 전파. 그것을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죠? 요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역학적 파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간에 이동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의 관점을 설명해야 되겠죠. X라는 관점과 또 뭐의 관점? 뭐가 있어요? 시간의 관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좀 다릅니다. 벡터들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움직입니다. 두 개의 에너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주기라고 했습니다. 주기 T라고 했죠? 주기 T. 다시 말해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 속에서의 진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이 진동하고 있는 게, 내가 진동하는 건 아니지만, 공간이 이 움직이는 물체가 지금 움직이는 게 공간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건 좀 다르죠. 시간일 때는 주기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게 좀 K. 람다의 2파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K.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응?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파스라고 하지, 파스라고 해요. 이게 파스 맞을 겁니다. 우리가, 자, 요거는 우리가 이게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장이 2파이에 이렇게 된 파스라고 웨이브 남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이브 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공부할 때 수학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요게 지금 설명하는 거는, 공간 이동하는구나. 요렇게 적어야 되네. 시간의 변화가 있네. 요렇게 적어야 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역학적 파동 에너지가 됩니다. 자, 요거는 역학적 파동 에너지에 대한 겁니다. 자, 전자기 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기 파도 마찬가지로 요런 행태로 취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는 뭡니까? 역학적 파동은 질량은 매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 전달할 때. 그 다음에 전자기 파동은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전자기 파동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이잖아요, 장. 우리가 요것이 요 두 개가 뭐예요? 전자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전하가 진동을 하면, 전자가 진동을 하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또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그거 만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자가 하나가 움직여야 되죠. 여기는 요거 하나가
로봇이 움직여가지고 진짜 하나가 움직여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역학적 파동을 만들잖아요. 전자기적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전화 하나가 여기는 하나가 전자기파가 진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맥스웰 이퀘이션은 뭐냐? 맥스웰 이퀘이션은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은 전화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전화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러한 것을 나중에 인터넷 올린다는 것, 그것도 만불을 걸고 한다는, 저하고 도전할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영문으로도 만들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취하고 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장은 여기 있는 전자기파는 이렇게 됩니다.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자기랑 상관없어요.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이 제로는 여기다가 사인 KR 플러스 오메가 제로 T에 플러스 파이 이거 물론 아시겠죠? 이게 전기장입니다. 이게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자기장을 B로 바꾸면 되는 거 이런 말입니다. 아시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남았냐면 우리가 15장이 하나 더 남았다, 그죠? 14장까지 여기다가 이제 역학적 파동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 15장은 뭐냐면 중첩과 정상파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여기는 하나의 파가 움직일 때 이야기한 거고, 중첩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동이 있으니까, 파가, 우리가 어떤 파가 여러분 실험할 건데, 실험 줘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 진동이 나고 있다, 그죠? 여기서 여기 하나를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진동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실험했죠? 어떤 조는 벌써 했을 겁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보강과 상세 에너지, 그죠? 상세, 보강과 상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강과 상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파동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죠. 파동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 그럴 때를 우리는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15장에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파가 한이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거. 그러니까 요게 E1이 아니고 E1도 있고 E2도 있고 E3 쭉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과에서는 이런 E1, E2, E3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는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용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E1과 뭐 E2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뭐예요? 요런 형태로 이야기를 계산해 들어가는.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테일러 시리즈, 뭐, 그 다음에, 라플라스 정리,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수학위를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복잡한, 한 개는 간단한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수학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계속 요것만 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지금 뭐 맞은 거 없죠,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은 하는 거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5장은 그럼 뭐냐? 13장, 14, 15장은 뭐냐면 15장이 있습니다. 15장은 액체입니다. 자, 우리 액체라고 하지 않고 유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체 역학이라고 했어요. 따로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역학은 역학인데 고전 역학이라 하지 않고 유체 역학이라고 15장의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체 역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유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온다, 그죠? 기체와 액체로 나눠집니다. 자, 이 기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기체는 우리가 용기에 가둘 수가 없죠, 그죠? 이 용기에 가둘 수 있는데 형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액체는 우리는 용기에다가 담을 수는 있죠. 오픈 스페이스를 둬야 되지만 요거는 오픈 스페이스가 만들어진 형태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요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체 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의 기체를 한 개로 본다. 기체를 우리가 이게 우리 지금 요 안에 H라는 것이 H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요 하나를 뭐로 보면 점질량으로 보면 하나를 계산해서 여기 몇 개 있다? 1몰 있다. 그럼 1몰이다. 그러면 자 1몰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한 개를 계산해서 그것을 1몰에 계산해서 믹싱하면 그죠?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썸하면 합하면 하나의 뭐 고전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액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부 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액체에서 우리는 한번 보자면, 액체에서 우리가 질량에 힘을 주고 싶어. 똑같이 힘을 주고 싶은데, 이 힘이라는 건 점질량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액체잖아요. 내가 여기만 딱 힘을 요 지점만 딱 주면 어찌 돼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힘을 주면.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용기 속에 요 면적에 대해서 전체를 다 줘야 되겠죠? 요 전체 면적을 줘야 돼요. 이게 면적 A입니다. 자, 이 면적 A입니다. 이게 면적 A. 자, 요 전체를 다 줘야 돼. 힘을 줘야 되겠죠? 꼭 준다. 그러면 여기에는 힘을 쭉 주면 여기는 여기는 액체든 기체든 여기 어떻게 돼요? 앞에 이 힘에 의해서 뭐가 돼요? 감소되겠죠? 힘이 이 공간에 줄어들겠죠?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적자. 요거 뭐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압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압력 요거는 면적 그걸 뭐라고? 힘이라고 하자. 일단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요 지점만 포인트만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용어한다? 압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다. 자 됐죠? 그래서 압력은 이러한 관계다. 우리는 압력은 A에다가 힘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놈이죠. 힘이죠. 자, 여기서 뭐 빠진 거 있나? 여기서 앞에서 물리에서 힘 배웠죠? 제일 처음 우리 요거 배웠잖아요. F는 MA. 그죠? 요 MA를 갖다가 요렇게 두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걸 여기다가 뭐 주면 되면 피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꼭, 요것만 계산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PA를 갖다가 MA 대신에 뭐로? MG로 이렇게 둘 수가 있죠. MG라고 우리는 둘 수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요걸 항상 우리 지구는 뭐가 존재하죠? 중력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중력 가속도죠. 저 질량이 여기 있다. 질량하고 요거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 그죠? 우리는 이게 질량이 다른데, 요 질량은 어떤 관계를 갖냐면, 질량은 우리 여기 약속했습니다. V분의, 로우라고, 요게, 로우는, 우리, 죄송합니다. 질량의 로우는, V분의 M이라고 해서, 요걸 우리는, 단위 최적, 그죠? 질량 밀도. 최적 질량 밀도. 밀도라는 말을 씁니다. 최적이죠? 최적 질량 밀도를 최적 질량 밀도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되면 요렇게 적힐 수 있겠죠? M은 뭐로? V니까 원동력이죠. 원동력이니까 면적에 부피니까 면적에 H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A에 H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라는 것은 로 A H네 이런 거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자, 여기 집어넣으면 P 값도 넣고 뭐 다 넣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P는 A가 여기 A 있으니까 A 없어지고 P는 로 GH 되겠죠. 그래서 로 GH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유체역학이 있어요. 요 질량과 여기 면적이 A라는 면적과 A2의 면적, A1과 A2가 여기 가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요 지점에서 1과 요 지점에서 속도가 있겠죠. 물체도, 유체도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움직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속도 있네.
질량이 있네? 다 있죠? 이거 뭐면 에너지. 요게 에너지와 요게 에너지가 같아. 그러면 같아지면, 이렇게 같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마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러면, 요게는 로, 지, 맞죠? 로지 뭡니까? M이 로지 A니까, 그죠? 로지, V가 들어가야 되죠? 로지, V, H가 들어가는 거 모르겠는데, H1, 이렇게. V 제곱이 들어가야죠, 그죠? 에너지에다가 뭘 나눠야 돼? 여기다 A 나눠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제가 좀 이왕에 에너지 다시 좀 이루어지겠죠?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게 2분의 1 로지 a v 제곱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그게 이게 베르누이 공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죠? 뭐가 있었어요? 질량을 뭐로 바꾼 거예요? 뭐로 바꾼 겁니까? 압력을 바꾼 거예요. 이거 압력 빠졌죠, 그죠? 압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게 물리에서 그게 유체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의 관점이 없죠? 시간의 관점이 없습니다. 왜? 유체는 시간의 변화가 뭡니까? 규칙성이 없어요. 규칙성이 없습니다.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이게 여기도 다 시각 운동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다 운동이 있는데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각기 전투해야 돼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역학이 어려운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뭐냐? 이 유체역학이 물리는 뭐 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예측이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은 이 유체가 내가 어떤 방향의 에너지를 주면 저까지 어떤 스무스하게 날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까지 계산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물리인데, 요거를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규칙성을 찾아내어서 요게 예측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물리의 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요번 계절학기 배울 내용들이